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성적은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연이어 수주 소식을 전해오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현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따낸 일감은 모두 104억 3,859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소폭 늘어난 수치인데요. 하지만 전통 수주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 지역에서는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동 지역 수주량은 28억 3,79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1%나 줄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업체들의 고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줄면서 수주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말 국내외 공사 잔액이 34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 30조 3,700억 원으로 12%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외 공사 잔액은 8조 2,2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조 1,400억 원으로 37%가량 감소했습니다. GS건설도 2016년 말 39조 9,400만 원에서 36조 9,600만 원으로 7.4% 감소했는데요. 해외 공사 잔액도 11조 9,600억 원에서 7조 2,8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림산업의 수주 잔액도 2016년 말 30조 원에서 지난해 말 25조 원으로 15%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플랜트 부문 잔액이 3조 8,695억 원으로 2016년 말 7조 347억 원에서 5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사업 부진 여파 때문인지 건설사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외 플랜트 사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대림산업은 지난달부터 플랜트 사업본부 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건설과 GS건설 역시 최근 2년 동안 플랜트 부문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인력 순환 배치 등을 통해서 20%의 인원을 감축한 상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2015년 9월 6,400여 명이던 직원을 지난해 9월 4,950여 명까지 줄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발주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린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회가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네. 삼성물산 이 세 곳은 최근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올 1분기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SK건설은 1월 홍콩을 시작으로 베트남, 카자흐스탄에서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외 사업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건설은 올 1분기 해외 수주액이 25억 1,708만 달러로 지난 한 해 동안 달성한 수주 성과를 1분기 만에 뛰어넘었는데요. SK건설은 국제유가 하락 이후 중동 지역 등에서 발주가 급감하면서 부진을 겪다가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반등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주류인 설계, 조달, 시공 중심의 경쟁 입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개발형 사업 모델로 공략에 나선 건데요. 발주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기획해서 검토하고 또 발주처에 제안해서 계약을 따내는 방식인데 이 전략이 해외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도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에서 굵직한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해외 수주 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건설협회 김태엽 실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113억 불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동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저유가로 촉발된 그런 해외건설 발주 감소 추세가 올해도 계속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폭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이제 수주 낭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미비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 기자였습니다.